안녕하세요. 저는 밀버스의 이수민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F&B에서 태블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화면들을 좀 같이 보여드리는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F&B에서 사용하실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구성된 대시보드, 태블로의 대시보드들을 보여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 태블로를 사용했을 때 장점들, 태블로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들을 같이 설명을 이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 자체가 태블로 데스크탑이라는 화면인데요. 데스크탑은 태블로를 이제 편집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하나의 툴인데 이 툴 안에서 컨텐츠들을 직접 제가 바꿔가면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실제 태블로를 사용하실 때 환경은 어떻게 되실지까지도 이번 웨비나를 보시면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중해서 쭉 들어주시면 이래서 태블로를 사용하는구나, 또 이렇게 태블로를 또 활용할 수도 있겠네 하는 부분들을 챙겨가실 수 있는 웨비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금 화면들은 제가 이 노트북을 직접 조작을 하면서 내용들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지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태블로가 뭐지? 부터 의문을 가지고 웨비나에 참석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태블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지?가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실 텐데요. 이렇게 태블로에 대해서 소개 자료를 보통 준비하게 되면 솔루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역사, 그리고 데이터 연결은 어떻게 하시고요, 인프라는 어떻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블로 장점은 어떻게 되고,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설명드린 후에야 태블로 활용 사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세미나, 웨비나의 프로세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태블로의 활용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항목이고, 또 이것들을 봤을 때 나중에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시는 편이 더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태블로 활용 사례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블로 활용 사례 역시도 F&B 산업에서 태블로를 활용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해당 대시보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태블로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F&B 산업에서 태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누구나 다 같이 동일한 대답을 하실 거라 예상합니다. 매출. 결국 혹은 역시 매출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다들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러한 매출 정보를 태블로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매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되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과 또 후에 계속 보여드릴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업의 데이터이거나 실제 데이터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밀버스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경력들 혹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보시는 편이 가장 효율적이었고 좋았다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목업 대시보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질문에서 매출이 가장 중요한데 태블로로 매출을 본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리포트는 매출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매출액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하위 요소들, 또 그 하위 요소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트리 형태로 구성해서 대시보드로 구성을 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25% 정도 성장했다라고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매출과 비회원 매출로 이 회원 매출 수치가 나눠지면서 회원 매출은 26%가 성장하고 비회원 매출은 27%나 성장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혹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보는 지표랑 다르지 않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도 맞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태블로를 통해서 구성한 거는 이 매출액이라는 것 자체를 구조화해서 보여드렸다는 부분인데요. 결국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었을 때 어느 매출이 더 올라서 이 매출이 오르게 되었는지, 즉 회원 매출이 더 올라서 매출액이 올라갔는지, 비회원 매출이 더 올라가서 매출액이 올라갔는지, 어떠한 저희가 변화가 있고 측정값이 있다라면 그 측정값에 대한 원인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구성한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보면 예를 들면 비회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27.8% 증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요걸 두 가지 지표로 나눠 보게 되면 구매 건수랑 건 단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구매 건수는 총 몇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냐, 영수증이 몇 개냐 라고 생각하시면 동일할 것 같고요. 건단가는 그 영수증당 구매 금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매출액이 아까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매 건수는 28%나 성장을 했네요. 훨씬 더 많은 수치를 성장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건단가는 반면에 한 6% 정도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연계해서 보았을 때 이번에 비회원 매출이 많이 뛰기는 했지만 이게 구매 건수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비회원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거고 한 번 살 때 사는 건단가는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건단가를 낮췄던 요인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할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수 자체를 많이 높였지만 건단가 자체는 많이 못 늘렸기 때문에 비회원 매출은 더 크게 성장하지 못했구나. 혹은 건단가는 줄었지만 건수를 올려서 비회원 매출을 그래도 방어할 수 있었구나 하는 식의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컨텐츠들의 정적인 형태로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엔 사업부별 매출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컨텐츠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식품 유통이 아닌 식품 제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사업부 매출 혹은 외식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부 매출을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왼쪽에 정적인 부분 요소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일반 리포팅 툴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블로의 강점은 이런 리포트를 구성을 한 부분이 실제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 원본에 직접 연결을 해서 내용들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데이터만 업데이트가 된다면 다른 작업 없이도 같은 리포트의 내용을 최신화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일반 문서로 해서 리포트를 만들었을 때 어제자 매출을 보시려면 오늘 아침 9시에 보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매핑하고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엔 오후 시간대나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그걸 오전에 보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밤새 그 작업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로서 보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태블로는 실제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가장 최신화된 정보를 데이터만 갱신되면 바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보시는 부분들과 같이 저희가 실제로 이 부분을 하나의 정적인 리포트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 개의 차트를 나열해서 보여드려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도 더 커지고 스크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역시 태블로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포트 내용들을 좀 압축하고 또는 필요한 것들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부분은 다음 예제에서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매출에 대한 질문이 이런 식으로 매출은 태블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확인이 되셨다면, 두 번째는 매출 역시도 중요하지만 폐기율이라는 지표도 F&B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볼륨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효율성을 관리하기 지표로서 폐기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또한 이런 폐기율이라는 지표는 그 단순히 폐기율이 얼마다 라는 지표보다는 전국 지역별로 이 현황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혹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한 아이템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폐기율에 관련돼서 시각화된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 각 지역별로에서의 폐기율 현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컨텐츠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각화라면 이렇게 시도 구군에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컨텐츠 안에서 스크롤 다운을 해가면서 매출의 금액과 폐기율을 같이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지도 위에다 시각화를 하는 것들이 태블릿은 굉장히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더라도 매출이 가장 큰 서울이 폐기율 역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걸로 보실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좀 매출이 낮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은 낮지만 폐기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지, 이 차트를 보시기만 하셔도 컨텐츠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전체 현황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리포트나 대시보드를 볼 때는 그 안에 세부 요소들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컨텐츠를 준비한 과정 안에서도 서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요 밑에 쪽도 같이 보시는 카테고리별 탑 폐기 금액과 카테고리별 폐기율도 지금 오른쪽과 아래에 같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부산을 클릭했을 때 부산 지역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별
폐기 금액과 카테고리별 폐기 금액이라는 부분을 바로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이 아니라 뭐 충남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데 하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을 클릭함으로써 당연히 서울도 클릭해서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클릭해서 컨텐츠를 꺼내서 보실 수 있다는 게 태블로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볼 때 혹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리포트들, 이 내용들을 하나의 정적인 리포트에 다 담기 위해서는 이 화면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각 지역별로 해서 각 만들어야 되고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슬라이드를 계속 찾아가면서 혹은 컨트롤 F라는 기능들을 또 써가면서 내용들을 계속 찾으셔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하나의 리포트로 압축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 꺼내서 볼 수 있게 혹은 사실 이렇게 또 하나의 화면이 되게 되면 두 개의 요소들을 클릭해감으로써 두 개의 차이들을 눈으로 비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 역시도 조금 더 쉽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의 현황을 보는데 역시도 태블로 대시보드를 화면으로 보게 되면 보기도 쉽고 더 많은 내용들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매출과 폐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쭉 대시보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또 재고 현황이라는 부분 역시도 F&B에서는 중요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재고 현황 같은 경우에는 각 아이템별로의 재고 현황들이 다 다르고 또 아이템별로 이 컨텐츠를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이슈이기 때문에 뭐 리포트나 엑셀이나 화면으로 볼 때는 엄청 긴 화면들 스크롤 다운을 해가면서 내용들을 찾아가시고 확인하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태블로로 작성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의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대시보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시보드들과 조금 다르게 상단에 요약 영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물류센터의 숫자가 나타나 있고 지금 재고 상품 수, 재고를 관리해야 되는 상품의 수 142개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뭐 보시는 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현재 과잉 재고랑 부족 재고 혹은 품절 재고에 해당하는 상품이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숫자를 수치로 바로 표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약장, 저희는 헤더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필요한 수치들을 가장 많이 보는 수치들을 상단에 올림으로써 뭐 리포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간단한 현황들, 현재 전체 현황들에 대해서는 쉽게 내용들을 캐치하실 수 있도록 구성한 대시보드입니다. 또한 이 밑에 쪽에서 물류센터별 재고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컨텐츠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보여드렸던 리포트들과 동일하게 부산물류센터를 클릭한다면 부산물류센터의 현황이, 서울물류센터를 클릭하면 서울물류센터의 현황이 당연히 필터링 되어서 바꿔가시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클릭을 해제하게 되면 전체 기준으로 해서의 현황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쪽 맨 끝에가 최근, 현재가 되겠죠. 현재 기준 날짜별로 지금 현재 품절인 제품이 몇 개인지, 부족 재고가 몇 개인지 각각의 재고 상태에 따른 상품 수의 정보를 일자별로 펼쳐서 내용들을 구성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질문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재고를 볼 땐 아이템이 많아서 걱정이다 라고 하신 부분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태블로 안에서도 개별 아이템에 대한 현황들, 속성들을 펼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들을 보실 때 아까 클릭해서 특정 영역들을 필터링하는 부분 역시도 동일하게 아이템 밑에도 반영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보는 거 말고도 나는 여기 제품 중에서 농심 브랜드 제품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농심이라는 텍스트를 치게 되면 제품명에 농심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은 전부 표시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의 트렌드를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적정 재고인 현황들을 사실 다 표현해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서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갈 때 해당 월에 부족이거나 품절이었던 아이템들만 이렇게 색상으로 표기를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태블로를 통해서 시각화를 할 때 새로운 차트 없을까? 좀 신선한 차트 없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렇게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바차트 형태로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중요한 거는 시점과 그 시점의 상태가 어땠는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시점과 상태 두 가지로 포커싱을 하고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복잡하게 돼서 사용자가 보기엔 좀 복잡할 수 있는 컨텐츠인 현재 관점에서는 필요 없는 데이터, 적정 재고로 아이템 상태로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함으로써 좀 더 보기 쉽고 필요한 것들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시각화로 구성을 하는 것 역시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앵그리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4월달, 5월달에 부족 재고 현황이 겪었다가 이후 해결되었다가 11월 달에 다시 품절 상태로 돌아섰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기는 하네요. 이렇게 컨텐츠들을 쭉 압축해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한 컨텐츠를 쉽게 찾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역시도 태블릿에서 굉장히 쉽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앞에서 쭉 보여드렸던 매출, 폐기율, 마지막 재고 현황 같은 경우는 F&B에 좀 특화된 데이터 혹은 F&B에서 많이 다루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것 말고도 사실 중요한 데이터들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트래픽 분석 대시보드입니다. 사실 F&B에서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방문자 수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자에 대한 지표 관리도 역시 필요하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트래픽 데이터를 태블로로 시각화를 한다면 어떻게 시각화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으로 준비한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트래픽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고 현황에서 보여드렸던 레이아웃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상단 부분인데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총 사용자 수, 이들이 일어난 세션 수, 그 다음에 한번 들어오셔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 혹은 화면을 보시는지에 대한 세션당 페이지 수, 그리고 들어오셔서 얼마나 어플리케이션 혹은 웹에 계시는지에 대한 지표인 평균 세션 시간, 그리고 들어오셨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나가실 때 쓰는 세션의 비중인 이탈률이 가장 중요한 5가지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지표들을 동일하게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혹은 우리 웹사이트의 현황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게도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전체 지표를 보여드렸다면 각각의 지표들을 좀 세분화해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는 분석 대시보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면 일별 지금 현재 사용자 수의 지표들을 같이 보고 있을 때 사실 각 하루하루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매출이나 다른 지표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계가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컨텐츠를 클릭을 함으로써 지표들을 바로 누계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각 일별 지표로 해서 컨텐츠를 돌리거나 하는 것 역시도 태블로에서 매우 쉽게 세팅하고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 자체를 요일과 시간대별로 분포를 확인해 본 차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하신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날짜와 시간 정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신 시간 정보와 방문하신 세션의 아이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시각화인데요. 이렇게 요일과 시간대로 해서 쭉 펼쳐놓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릴 때 자주 보셨던 어떻게 보면 시간표의 형태로 내용들을 좀 구성을 함으로써 지금 딱 보시더라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목요일 날 16시, 18시 시간대에 사용자가 가장 많구나. 그리고 월요일 날은 오히려 14시 시간대에 사용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는 채널이나 키워드 혹은 사실 요새 구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국가 정보까지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국가명이나 국가의 지역명 역시도 태블로에서는 다른 편집 없이 쉽게 지도 위에 컨텐츠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쭉 보여드렸던 클릭해서 내용들이 필터가 되고 필요한 지표들로 한정이 돼서 보여지는 것 역시도 지금 트래픽 분석 대시보드에서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아까 가장 많이 들어왔던 목요일 날 16시, 18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클릭만 하게 되면 목요일 날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트렌드가 들어오고 있는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건지 국가라고 하면 국가 지역별로서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 이런 트래픽들이 생성이 되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해제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호주 지역 그리고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는 뉴 사우스 웨일즈가 똑같이 가장 탑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자 수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오가닉 서치를 통해서 오신 분들로만 또 추가로 한정을 하는 것 역시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쭉 보여드렸던 거는 한 군데의 영역을 클릭을 해서 다른 영역의 컨텐츠들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액션 자체는 사실 서로 중복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정 요일과 시간대뿐만 아니라 채널별로 클릭을 해서도 해당 채널에 한정돼서 리포트가 변경되게 되고요. 키워드는 해당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올 때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오셨다면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오셨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똑같이 여기서도 멤버십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 점점 어떻게 보면 범위가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영역, 내가 보고 싶은 영역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해당 속성들은 어떻게 되지? 혹은 다른 데를 클릭함으로써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는 뭐가 다르지 하는 부분들을 태블로는 컨텐츠를 올려놓기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필터링 해가면서 필요한 컨텐츠를 꺼내가면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4가지의 F&B 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를 쭉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실제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왜인지를 뒤에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지금 사례를 보여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태블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태블로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할 때 혹은 컨텐츠를 구성할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이지 에딧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 두었는데요.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트래픽 분석 보드를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컨텐츠를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가 꼭 태블로가 아니더라도 뭐 웹 개발을 통해서 구성을 하시든 아니면 뭐 개발 안에 있는 다른 솔루션을 사용해서라도 구현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웹 개발을 통해서 리포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시간대별로에서는 사실 다른 데는 다 핑크색 테마로 해서 맞춰놨는데 시간대별은 파란색으로 좀 색깔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드리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진행하고 작업자를 할당하고 작업자가 테스트 서버나 테스트 환경에서 내용들을 구성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실제 운영 서버까지 반영이 돼야 되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거나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시보드들을 수정하실 때는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엔 하나의 컨텐츠로 다 내용들은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고 또 연동 역시도 가능한 하나의 컨텐츠로 보이지만 실제 세부 요소들은 하나하나의 시트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명제였잖아요. 그럴 경우에 색상을 또 동일하게 좀 핑크색 테마로 맞춰 볼게요. 핑크색으로 색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제 보는 화면에서도 해당 영역이 반영이 되었고요. 돌아가 보면 전체 화면에서 보는데 역시도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색상 변경하는 것만 예제로 보여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색상 변경은 쉽습니다. 코드만 바꾸면 쉽게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영역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 키워드별로 컨텐츠를 쭉 나열한 부분이 그냥 단순한 바 차트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트리맵 차트라고 불리는 키워드에 해당한 사용자 볼륨만큼 사이즈를 좀 크게 하는 상자, 네모들의 집합으로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실제로 컨텐츠를 바꾸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돼서 컨텐츠들을 드래그 앤 드랍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악형으로 바꾸고 크기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지금 아까는 키워드라는 컨텐츠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을 때 키워드들이 밑으로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각 영역을 차지하는 컨텐츠를 바꿔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컨텐츠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시면 다른 분들 엑셀 피벗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유사한 동작이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는 이쪽 왼쪽에서 실제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는 컬럼들을 가지고 이 우측의 시트에 해당하는 영역에 어디에 컨텐츠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들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트리맵 형태로 내용을 바꿨으니 다시 대시보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트리맵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대시보드 안에서 컨텐츠들이 쉽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트리맵 차트 말고 좀 다른 형태로 원한다 하면 다시 시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사각형이 아니라
텍스트 형태로 내용들을 구성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워드 클라우드의 형태로 리포트를 구성하는 것 역시도 매우 쉽게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글자 크기가 큰 거일수록 실제 사용자가 많은 키워드는 글자 크기가 크게, 사용자가 적은 키워드는 글자 크기가 작게 표현이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컨텐츠 역시도 대시보드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컨텐츠들이 바로 포함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뭐 특정 부분은 없고 좀 앞에 부분만 좀 남기고 싶어요 라고 하시게 된다면 컨텐츠를 이렇게 보시는 화면에서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뒤에 이 항목만 유지라고 단순히 클릭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동작 역시도 매우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하나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거 볼 때 수정하는 부분 역시도 매우 쉽게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막 추가하는 거 말고 컨텐츠를 뺄 수도 있나요? 라고 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좀 구성되어 있는 지역별 대시보드 컨텐츠를 없애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역도 좀 넓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 역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컨텐츠들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내용들 위치를 바꾸거나 표현을 바꾸는 것 역시도 매우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완성된 대시보드 혹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라고 하더라도 매우 쉽게 혹은 필요에 따라서 내용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제가 폐기율 현황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면서 태블로에서는 지도에 데이터를 올리는 것, 지도로 차트를 그리는 것 역시도 매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지역 현황 데이터, 지역 데이터를 시각화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태블로의 또 다른 장점인데요. 실제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제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제 데이터는 제가 조금 축소해서 볼게요. 지금 시도가 아니에요.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시도의 정보가 텍스트로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시도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시군구,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군포시, 경기도 안에 김포시 정보 역시도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정보인데요. 이 부분이 뭐 지도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히 테이블 형태로 나열하게 되고 그럼 사실상 컨텐츠를 살펴보거나 비교하기가 쉬운 화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 부분은 태블로의 지도 기능을 활용을 해서 차트를 만든다면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 중에서 저는 시도라고 하는 정보를 지금 지리적 역할 중에서 주시도라는 정보다 라고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군구 역시도 시군구 정보 역시도 지리적 역할 중에서 시군구 역할을 하는 거다 라고 지정만 해뒀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실 해당 정보가 지리적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입니다 라는 정보만 매핑을 하더라도 시도 정보만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차트가 그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각 시도에 대한 텍스트 정보만 가지고도 태블로는 이렇게 쉽게 시각화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은 시도 정보만 올려놨기 때문에 위치 정보만 보여주는 셈인 대시보드인데요. 여기에서 좀 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매출 금액을 크기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너무 작네요. 그러면 크기가 좀 크게 보고 싶다면 이렇게 크기 조정도 쉽게 가능하고요. 서울특별시 쪽이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충청북도나 대구광역시 같은 현재 이 샘플 데이터에서는 좀 작은 매출을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작은 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컨텐츠를 올려서 매출 금액뿐만 아니라 폐기율 역시 중요한 지표라고 하셨잖아요. 폐기율 지표는 이번엔 색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다소 작은 부분들이 지금 화면들이 좀 잘 보이지가 않아서 크기의 범위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것들이 너무 작게 표현되고 있으니 이 작은 것들도 어느 정도 사이즈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폐기율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가 지금 색상만 보더라도 가장 진한 게 폐기율이 가장 높거든요. 충청북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정보로 연결을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도 정보라면 그래도 차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테이블로 봐도 문제 없겠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다면 시도 정보에서 제가 아까 이 계층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 정보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전국으로 보더라도 너무 컨텐츠가 많네요.
이 중에서 서울시 지역만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뭐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와 같이 각 서울시 안에 있는 구 단위 지역 정보를 해서 매출과 폐기율을 똑같이 크기와 색상으로 표현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크기와 색상으로 같이 표기를 해서 보시면 강남구 쪽이 매출이 좀 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폐기율도 역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금액들이 상당한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폐기율은 다른 데 비해서 낮아서 좀 밝은 색으로 표시되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도 데이터, 지리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시각화를 할 때는 위경도를 찾아야 되고 모양을 찾아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요소로 손꼽히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고민 없이 각 지역을 의미하는 텍스트 정보만 있다면 매우 쉽게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게 태블릿의 큰 장점이고 또 내부에 계신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에 대한 시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쉽게 편집할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이 매우 쉽다라는 주제로 애드옥 어널리시스라는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애드옥 어널리시스라는 제목은 사실 저희가 실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정규 리포트 혹은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컨텐츠 외에도 이걸 보니까 새로 궁금한 게 생겨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한데 할 때 애드옥 어널리시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딥다이브해서 컨텐츠를 탐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태블로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어서 하나의 꼭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드릴다운 분석이라고 한다면 전체부터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재고 현황을 확인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 제품이 현재 233개 제품이 있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재고 현황은 데일리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별 현황으로 본다면 이렇게 데일리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현재 재고 분류별로 쉽게 말씀드리면 품절인지 적정인지 부족인지 과잉인지 컨텐츠에 대해서 내용들을 화면을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전체 제품 중에서 스테이터스에 따른 제품 수가 궁금하기 때문에 자동이 아니라 이렇게 영역급 그래프로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속성상 적정 재고가 있고 과잉 부족과 품절이 있으면 지금 위치에서는 적정 재고를 옮겨서 이렇게 적정 재고가 위쪽에 좀 나타나고 부족한 거, 품절인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살펴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일별로 재고 분류별 제품 수 현황을 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콘텐츠들은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서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부족 현황, 품절 현황이 지금 어디가 문제지? 어디를 살펴봐야 되는 걸까? 라는 답변을 찾기 위해서 물류센터 기준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물류센터라는 기준이 바로 적용이 되었고 딱 보기에도 부산부 쪽 물류센터가 물론 서울과 창원도 현재 숫자가 좀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부산 쪽을 한 번 더 살펴보시게 되네요. 그러면 부산 쪽을 강조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내버려 두고 컨텐츠를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부산만 유지하는 형태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산물류센터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제품별로 봐야겠죠. 제품의 상세를 보기보다는 제품 대분류별로 현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파란색은 적정 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품절과 부족 재고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제가 필요한 영역들이 바로 하이라이트가 돼서 데이터를 살펴보기 매우 쉬운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지금 할인 브랜드에 대한 제품들에 대한 현황이 품절인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를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할인에 대한 컨텐츠로 한정을 짓고요. 제품 대분류가 아니라 한 번 더 내려간 분류인 제품 중분류 기준으로 해서도 컨텐츠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제품 중분류별로도 현황들을 보거나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 화면에서 또 이번엔 그리너스라고 하는 제품의 최근에 제품 수 품절인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컨텐츠들을 찾고 해당 컨텐츠에 대한 상세를 보고 하는 동작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서 어디가 문제인 건지 혹은 무엇이 문제인 건지 찾아가는 부분이 태블로에서는 굉장히 쉽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시나리오대로 내용들을 사고 왔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품 기준에서 현재 이 세 가지 제품들이 품절인 상태로 해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액션 아이템들을 고민하거나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컨텐츠들을 제가 줄여가면서 보면서도 사실 앞에 컨텐츠를 제가 복제라는 기능을 통해서 유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별 컨텐츠들이 생성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질문을 다 따른 필터가 완료된 컨텐츠 말고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창원적으로 살펴볼까 하는 형태로 내용들을 연결해서 또 혹은 돌아가면서 여러 방면의 각도에서 데이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태블로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이 태블로의 큰 장점, 드릴다운 분석이 쉽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태블로의 장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장점은 쉐어 플랫폼이라고 제가 명명을 지었습니다. 결국에는 태블로는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고 혹은 분석한 결과들을 매우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또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 쉐어 플랫폼 같은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태블로 서버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태블로 서버라고 하는 것은 태블로 서버 혹은 태블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영역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도메인이나 혹은 IP로 내부에서 서비스되는 상태로 웹 브라우저, 엣지나 크롬을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도메인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 로그인 창이 뜨게 되고요. 필요한 인증 정보들을 입력하고 제가 사용하기 위한 사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텐츠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태블로 서버로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블로 서버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컨텐츠들을 모아놓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즐겨찾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주 보는 리포트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폴더 형태로 컨텐츠들을 구성하고 모아두어서 사람들이 필요한 컨텐츠들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푸드 영역 F&B 산업의 컨텐츠 역시도 저희 서버에는 이렇게 모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현황 리포트들 역시도 이렇게 태블로 서버에 게시되어 있고 또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클릭해서 컨텐츠들을 막 바꿨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태블로 서버 브라우저 상태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 시트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같은 공유 플랫폼들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태블로 서버는 태블로 컨텐츠에 특화되어 있는 태블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혹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컨텐츠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댓글창을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를 보다가 제가 특정 영역이나 특정 지표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을 때 해당 지표들을 클릭한 화면을 이렇게 스냅샷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화면을 뜰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냅샷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특정 사용자들한테 멘션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골뱅이를 치게 되면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리스트가 뜨게 되고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텍스트가 포함된 아이디도 뜨게 됩니다. 그럼 특정 분에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한테 제가 공유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컨텐츠들을 멘션을 짓고 쓰고 싶은 말을 컨텐츠를 쓰게 되면 데이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시 버튼을 통해서 마치 댓글창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멘션이 된 사용자는 태블로 서버에 세팅이 되어 있다면 이메일 또는 슬랙 같은 알림으로도 알림을 받고 바로 이 컨텐츠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컨텐츠들을 올려놓는 거 말고도 사실 이 컨텐츠에 대한 버전 관리 역시도 태블로 서버 안에서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주요 지표에 대해서도 변경 내역이라고 컨텐츠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수정 버전이 현재는 3버전인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버전과 1버전 역시도 태블로 서버에서 남아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해당 버전으로 컨텐츠를 돌려보거나 혹은 이 컨텐츠들을 다운로드해서 내용들을 좀 확인하거나 하는 것 역시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리포트라고 한다면 보통 폴더 안에 파일을 보관하시고 버전 1.0부터 시작해서 뭐 파이널의 파이널 이렇게 파일들을 막 관리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리소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서버라는 환경 안에서는 다 시스템화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놓칠 수 없게 내용들을 컨텐츠를 관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복원 기능을 활용을 해서 꼭 필요한 시점으로 컨텐츠를 돌리거나 복원하는 것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오늘 F&B 산업에서 태블로로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4가지의 대시보드를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뿐만 아니라 왜 태블로를 사용할까 하는 태블로의 장점들도 4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앞에서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길기도 했고 또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F&B 산업에서 태블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데이터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라고 오늘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왜 태블로를 사용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고 편하게 이해하고 또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태블로가 매우 좋기 때문에 태블로를 사용한다 라고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태블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랑 혹은 소개를 계속 진행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을 쭉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럼 태블로를 시작하려면 태블로를 내가 이제 배워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태블로를 시작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 태블로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온디맨드 웨비나를 통해서 기능들을 익히고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별도의 뭐 과금이나 유료 형태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컨텐츠인데요. 실제 태블로 프로그램이 뭐 프랩이라든가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처음 설치해서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따라 하실 수 있는 예제로 웨비나 형태로도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태블로를 처음 시작할 때는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웨비나를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이렇게 나 컨텐츠를 찾아서 하는 것들은 좀 힘든데 라고 한다면 태블로의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하시면 이렇게 태블로 신병훈련소라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블로 신병훈련소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웹에서 제공드리는 솔루션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실제로 태블로 신병훈련소는 저희는 자기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슬랙이나 슬랙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과제와 학습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배포를 해드립니다. 그럼 해당 학습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보신다면 사실 뭐 시간이 많이 들으실 것도 없고요. 그 학습 자료들을 좀 눈여겨만 보신다면 쉽게 과제를 하실 수가 있고 이 과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정을 인수했다라고 인증을 받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학습하시는 것들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막막하시다면 이런 신병훈련소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무엇을 내가 찾아봐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친절하게 안내 받으면서 가이드 받으면서 태블로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신병훈련소 말고도 신병훈련소가 있다면 이제 좀 더 고도화된 버전도 필요하겠죠. UDT라고 하는 프로그램 역시도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태블로를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도 이제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좀 더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병훈련소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학습 과제와 학습을 실제로 수행했다라는 증빙을 남길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UDT 역시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태블로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 태블로.com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제품의 태블로 데스크탑부터 시작하는 리스트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무료 평가판 역시도 바로 시작이 가능하신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평가판은 사실 기능의 제약이라든가 제한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간만 14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 평가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해서 F&B 산업에서 태블로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F&B 산업에서 태블로를 왜 쓰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쭉 준비해서 보여드렸고요. 사실 짧은 시간 동안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좀 보여드리느라 조금 더 많은 컨텐츠, 조금 더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블로들을 이제 익혀가시면서 혹은 알아가시면서 이런 컨텐츠들은 무궁무진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또 살펴보실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태블로는 데이터를 가진 모든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살펴보기 쉽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부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F&B 산업에서 태블로를 활용하시는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웨비나를 통해서 컨텐츠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